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미친 나라, 국민을 개나 돼지쯤으로 여기는 나라, 뭐래도 역대급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주대낮에 두 눈 뜨고 코를 베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디올백 명품 뇌물 수수 혐의로 권익위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을 발표한 겁니다.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혐의가 없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요? 김건희 씨 말고 다른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이렇게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면 가만 놔뒀을까요? 이게 이들이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입니까?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모두 면제받는 특권 계층인가요? 정말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어처구니 없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연장하고 총선을 지나 약 반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아진 겁니다. 더욱더 황당한 건 이 발표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씨가 이날 해외 순방차 함께 출국하자마자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이 나온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의 명품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설명인데요. 이런 삐뚤어진 잣대가 있을까요? 아무리 권익위원장이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누가 이 결과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놓은 건데요.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인간들, 결코 그 끝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날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최대 90일까지 법정 시한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는데요.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는데요. 총선과 맞물려 김건희 씨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권익위의 결과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입장일까요?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결국 검찰의 이 수사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겠죠. 반드시 이 수사를 포함해 무혐의 종결된 사건들 모두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말이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영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원구성안을 직권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10일 밤 주요 상임위원장들이 결정됐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1개 상임위원장이 결정된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당장 오늘부터 최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속전속결, 더 이상 협친이 협상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구어로 발목 잡는 집권여당의 방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국힘당과 협치를 위해 협상을 한다면 문개기, 침대 축구로 또 허송세월을 보내며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먹게 될 텐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다음 달이면 최상병 순직 1년, 통신기록 보존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서둘러야 합니다. 법안 처리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당론 1호 법안인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본격적인 과반 의석의 입법 국회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20일 숙려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22대 총선에서 과반을 밀어준 거죠. 이게 바로 정치 효능감인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7월이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며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도 신속히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역시 과방이 상정 뒤 법사위 심사까지 20일가량 필요한데요. 말 그대로 육회, 상쾌, 통쾌 그 자체인 거죠.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7월에도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합니다. 이러려고 과반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등 야권은 중점법안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동시에 추진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민생의제를 더해 전국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는 먼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진짜 민생 법안 아닌가요?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최상병 특검법이 가장 먼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대통령실에 당부했는데요. 같은 날 우원식 의장은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 거부권의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표정이 가관이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의 이날 맹활약은 우 의장을 한 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굳히게 해줬습니다. 이대로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권이 잘 견제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하면서 상권 분립의 정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난 과정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많이 발동이 됐잖아요. 그 제2요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시기 때문에 그 권한을 어찌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권 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한다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거부권의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게 더 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는데 대통령님께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비서실장님이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